지금부터 나이스 교무 업무 영역별 사용 전수 중에서 직업교육 위탁 과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 자료 중심으로 보시는데 중간중간마다 나이스와 연관지어서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연습용 서버입니다. 실서버는 아니고, 그래서 연습용 서버인데 일정 부분 기능이 약간 구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께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최대한 좀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질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시면 자,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업 위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적에서 관리합니다. 학적이라 탭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새 학교에서 받으실 텐데 여기에서 학적이라고 있고요. 이 학적에서 어, 게요.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두 번째.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확인 요청 및 접수 전송, 위탁 학생 현장 실습 학생 등록, 타학교 자료 전송 확인, 자료 관리가 있는데요. 현재 직업 위탁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는 이제 저희 공동교육과정 하는 것처럼 추후에는 이제 그 나이스를 좀 더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에서는 그 직업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거는 활용되지는 않고요. 위탁 학생 실습 등록하고요. 자료 관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에서는 이제 공문으로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근데 점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위탁학생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4학년도 1학기 지금 연습용 서버는 24학년도 1학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는 여러 선생님께서 같이 쓰시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등록 누르셔가지고요. 24학년도 1학기, 그다음에 3학년이죠. 3학년 해당돼서 조회해서 이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번, G5번 학생이 위탁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앞에서 보시면 학기 단위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첫 시작은 위탁 기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3월 4일 바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5일이나 6일, 이거는 위탁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일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3월 3일과 4일은 학교에서 출석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종료일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종료일자, 그다음 2학기 첫 출발할 때의 시작일자는 제적교회 학사 일정에 따르시면 되고요. 나중에 2학기 때 종료일자는 위탁기관에서의 종료일자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3학년이다 보니까 졸업식과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은 좀 이따가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구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 위탁 과정 이렇게 하시면은 위탁 기관 구분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지정 직업 훈련 시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관명에 지금 보시면 여기 비활성화 돼 있죠. 찾기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래 나와 있는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뭐 항공설비학교다. 이렇게 해서 조회 누르시면 현재 이게 찾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수기 입력 누르시고요. 이 기관을 수기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전공 있잖아요. 여기는 스타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전공 부분은 스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뭐 항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하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권장사항이긴 한데요. 넣으시면 좋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누르게 되면 네, 그냥 누르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G5번 학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학생하고 아래에서 얼마든지 또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 거는 학교 단위 등록한다. 그래서 출발했던 거고요. 그리고 위탁 기관에서 어떤 활동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네. 활동 내용이 있다 한다면은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그러니까 최근에 2024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나왔잖아요.
거기 내용에서 준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기재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직업 위탁 기관입니다. 학적 위탁 학생 관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가 학적 탭이잖아요. 그쵸? 학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일수 위탁 기간 했었던 거 나중에 공문으로 출결 일수 받으시거든요. 넣으시면 되고요. 교과 성적도 그대로 인정하시고 비교과 영어 같은 경우도 교과 세특이라든가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으시게 됩니다. 인정하시되 그쵸? 직업 과정 학생이죠.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 기재활용상의 원칙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맞지 않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음, 이왕이면은 그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위탁기관에 다시 요청을 하셔서 공문으로 재송부해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해당되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관이 열어가지고요. 해당 내용 심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보다는 해당되는 위탁기관에다가 문의하셔서 공문을 재송부 받으시는 게 가장 원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위탁기관의 유형을 보시면 크게 지금 6가지 나와 있는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전문대학 그리고 일부 4년제 포함해가지고 대학으로 연계하는 위탁교육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이제 2, 3학년도까지만 진행되고 24학년도에서는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주관하는 두 곳이 있죠. 네, 그리고 지자체가 있고 아마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반고 특화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교육 비용도 무료고 훈련 수당이 지급되는 무려 541개에 달하는 이러한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학교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첫째 주 정도인가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과 그 집계했던 시점이 조금 달라가지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인 현황이 이렇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일반고 특화 과정이죠. 네. 네, 그리고 업무 분장 설정인데요. 요거는 학교에서 이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한 동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부장님께서 위탁 학생에 대해서 계약서 체결하시고요. 그런 행정적인 업무 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원력상 세 번째 주 월요일 날에 제적교에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동아리를 편성하셔서 그걸 주관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3학년 부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3학년부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 뭐 교과 세트, 성적 이런 것들은 성적교 선생님이 별도로 하시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은 또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 학생에 대한 권한을 받아가지고요. 담임선생님께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부서명이라든가 소관 업무는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탁 기관이지만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진로부장님, 그리고 3학년부, 그다음에 교무부에서 성적계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부서가 지금 나눠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기서 이제 권한 부여 받으시면 되고요. 권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나이스 4세대가 도입되면서 크게 이제 권한관리자 담당 선생님께서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님께 해당되는 단위 업무 큰 묶음 단위 주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부장님들께서 업무 관리 여기 나와 있죠? 부서원 편성하시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선생님께 자료 권한 메뉴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해도 넘어가고요. 자료 권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학년반, 그다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네,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권한 부여에 대한 거라서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관리 절차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등록 아까 말씀드렸죠? 학적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요. 출결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적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출결 관리라고 별도로 또 메뉴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3학년 일반이었었죠? 아까 전에. 그랬을 경우에 뭐 3월 달 그러면은 91번, 80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용 서버니까 이렇게 넣어놨고요. 미리 있었고 아까 전에 제가 만든 게 G5번 학생이었죠? 이렇게 되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개학일부터 바로 위탁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설정했던 것처럼 3월 6일부터다. 그러면 3월 4일과 5일은
제적교에서 출결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탁 학생들의 모든 출결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는 여기 요 출결 관리에서 여기 있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제적교에서 해당 위탁 학생 원래 속해 있는 행정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는 일일 출결 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제적돼 있는 거 다 하시고요. 마감한 다음에 여기서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수업 일수 넣으시면 되는 거라서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6일부터다. 그러면 3월 4일, 5일 이틀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3월 6일부터 3월 마지막 날까지는 위탁 기간에서 했던 거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위탁 기간마다 원력상으로 제적교에 가야 되는 날.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날짜 한번 볼게요. 3월 같은 경우에도 원력상 세 번째니까요. 3월 18일이 되겠네요. 3월 18일에 제적교에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 일수로 추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적교에서 포함시키세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수업 일수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기간에 이제 있는 위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교에서 있는 학생들과 수업 일수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 기간의 수업 일수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료 등록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학적에서 위탁 현장 실습 학생 관리 있잖아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절차형 메뉴예요. 근데 현재 아직 나이스에 직접적으로 등록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여기 활용하고요. 아니면 자료 관리 여기서 들어가셔서 하는 거죠. 네. 자료 관리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기 말 3학년 1학기 정도 끝나게 되면 이런저런 자료가 와요. 그래서 뭐 수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창체 있을 수 있죠. 그럼 위탁기가 했던 것부터 넣는 거고요. 봉사활동 있을 수 있죠. 위탁기가 했던 거요. 자, 그리고 뭐 행특도 오고요. 네, 성적은 기본적으로 네, 위탁기가 했던 거 좀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자료 관리에서 넣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위탁학생 비교과 자료 반영 여기에서 이제 창체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넣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예, 하실 때, 학생 생활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율활동이다. 그러면은 위탁기간 했던 거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회, 아니면 3학년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3학년 일반. 되면 이렇게 지금 아까 9, 1번 학생들 지금 위탁 학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이라고 뜨게 돼요. 네, 이걸 누르셔가지고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확인하셔서 넣으면 되죠. 여기는 이미 들어가졌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자, 위탁 학생 등록 시에 위탁 기간은 계획상에 이런 기간이래요. 2024년 3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되는데 이렇게 등록할 때 어떻게 되는지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의응답인데요. 자, 위탁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교에서 정해서 입력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일정이나 수학교 일정에 따라 입력하는데, 그러니까 첫 출발점일 때는 계약서상에서 위탁기간에서 시작되는 날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1학기 종료일, 2학기 시작일은 제적교 기준으로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끝나는 날, 요건 다시 위탁기간의 종료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위탁 학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하므로 1학기 종료일과 2학기 시작일은 소속교에서 입력하고요. 근데 종료일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3학년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제적교에서의 졸업식 날짜보다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하시는데 특히나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입니다. 어, 2학기, 수속교 2학기 종료일보다 졸업일보다 앞서 위탁된 종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24년 2월 27일이 아니라 저 졸업일이 25년도 1월 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24년 12월 27일까지는 위탁기간에서 이제 출결 잡히고요. 그 다음에 28일부터는 이제 제적기로 돌아와 가지고요. 1월 초에 그 다음 1월 초까지 졸업일까지 제적교에서 소속교에서 출결을 잡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교육과정 편지에 들어가셔서 수강생 편성에서 학생 출결 편성으로 수강 과목을 등록합니다. 돼 있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자,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도 넣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형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수강 편성되어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3학년이었잖아요. 3학년 학생이고, 뭐 이럴 경우에, 자, 가장 왼쪽에 보시면 학생 출결 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출결 편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지금 여기 예를 들게요. 여기 뭐 지금 예,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 시간에 대해서 12월 28일부터 이듬해 25년 1월 초에 졸업식 날까지 7개월 만에 잡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수강학생 편성하게 되면 교과세 특도 활성화되고요.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7개월만 잡으면 1출결 관리 담임선생님께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지금 위탁 학생인데 위탁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요. 위탁 과정 다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출결만 잡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저장 누르시면 되는 거죠. 출결만 잡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위탁 기간에서의 종료일이 해당되는 수속교, 제적교죠. 졸업식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결만 잡으시면은 성적에서 어떤 교과 세트 활성화 안 되고요. 출결만 잡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뒤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기간의 그 종료일이 졸업일보다 한참 뒤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2월 말에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위탁 기간 상에서 서로 좀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졸업자 학적 반영을 위해서라든가 그다음에 그 졸업일 이후에 위탁 기관에서의 어떤 자료 송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인정할 것이 말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율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 출결 편성 통해서 출결만 잡는 기능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 학생 등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한 학교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학원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정훈련, 직업시설 요기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일자는 위탁기간 시작일, 그리고 1학기 때의 종료일은 일단 제적교에서 수석교에서의 1학기 종료일자 기준으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지금 매뉴얼상에 나와 있다시피 전공은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허시권 학생에 대해서 지금 이 학생은 중도에 돼 있잖아요. 저는 제가 등록을 할게요. 등록을 하고 첫 번째 항공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의 학생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이 저희가 딱 1시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출연해드리고요.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 반영하시고요. 조회하시면 10분 학생이었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네. 여기 보면 지금 전공 과정에서 3학년 1학기 지오비탁 과정 교육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전공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전공에다가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10번 학생이었는데요. 위해서 여기 전공란 있죠. 여기다가 항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항공이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넣었으니까 또 학생부에서 자료 반영도 하셔야 됩니다. 10번 학생에 대해서 전공 과정 개인별 반영 이제 자료 반영하시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회해서 클릭하는 게 시간이 걸리네요. 네. 10번 학생 보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없었던 가로하고 항공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에 넣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보이기 위해서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 내용 보시면
자, 위탁 학생,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제가 넣은 거예요. 선생님께 혹시나 제가 놓치실까봐 더 넣어드렸습니다. 종료일은 학기 종료일이 나타나며 제적계 학기 단위 등록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어떤 학생 경우에는 중도에 복귀할 수도 있어요. 다 위탁 과정 마치지 않고. 그리고 다시 또 재위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다시 추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교육 구분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나이스 화면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없으시죠? 죄송합니다. 하시는 학생 할까요? 네. 여기 뭐 보시면 교육 구분이 좀 직업 과정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타는 뭐냐? 소년학교 있죠. 소년학교처럼 나중에 이제 생기부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경우, 그럴 경우 기타로 하고요. 그 외에는 맞는 것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 구분이라는 게 있죠. 대부분 아마 학원을 많이 좀 위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정훈련지원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현황 있잖아요. 네. 현황 왔다 갔다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게끔 확인하셔가지고요. 일반고 특화 과정은 지원훈련지원시설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맞게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명 넣어드렸죠? 대학 등록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년학교 같이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기타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예 나이서에서 전공 과정 그 란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하는 거 나와 있고요. 교육 구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정 직업 훈련 시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아직 나이스에서는 이 전문 대학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작년까지 명령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관 구분 다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일반고 1년에 일반고 특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정 직업 훈련 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맞게끔 넣으시면 돼요. 요 구분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자료 반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네,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란에다가 이걸 쓰지 않으면은 이 괄호에 대한 내용이 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왕 하시는 거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넣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권고사항입니다. 중도 복교로 할 수가 있어요. 위탁 학생이 거기에서의 적응을 못하다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중도 복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종료일자와 위탁 상태를 변경하셔야 되는데요. 중도 복교일 이전일까지 해서 위탁 기간이니까, 하고 중도 해제를 누르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방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허식번 학생이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3월 5일부터다. 네. 3월 5일부터 원래는 약간은 이제 지호군을 바꿀까요? 제가 만들었던 거. 네. 3월 6일부터다. 3월 31일까지였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도 복귀하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 중도 복귀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6월 5일까지는 이제 하고요. 6월 6일부터는 이제 소속교로 다시 오게 됐다. 6월 5일까지는 해놓고, 그쵸? 그리고 위탁 등록 상태를 여기 중도 해제 나와 있죠? 다시 중도 해제 나와 있잖아요. 노란색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해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갔다 온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예,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자료 반영도 하셔야죠. 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부 반영해서 아까 3학년 일반이었고요. 지오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정이면서 치게 되면 네, 아까 분명히 보였던 전공과정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라졌고요. 중도 해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라지게 된 거고요. 다만
그 성적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탭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활기록부 상에서는 보여진 학생부 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성적 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해당된 학생 이름 옆에 아직 뭐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왔으니까 그 학생이 중도 복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전공 과정에 공로 나타난다. 안 보이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다시 재적교, 소속교죠. 수학생 편성이 다시 과목별로 복교 수용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아마 이제 뭐 학교에서 업무 분장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제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편제 및 과목 해설 관리 있죠. 절차형 메뉴를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수학생 편성 들어간 다음에 해당 학생이 이거는 이제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십니다. 네, 뭐 3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3학년에 대해서 뭐 어떤 국어 과목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학생 다시 넣어서 저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편성을 다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결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당연히 성적은 이제 그 학교에서 중도 복귀했기 때문에 이적구에서 이제 산출하게 되고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중도 복귀한 위탁 학생의 전공 과정란에 위탁한 정보를 어떻게 삭제하나요? 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로 학점이나 성적 등의 탭에서 학생 목록 이름 옆에 위탁이라고 하는 대괄호 하고 위탁 이런 것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위탁 학생이 졸업식 이후에까지 계속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즐겨찾기 6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회선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종업일은 1월 6일 금요일인데 네, 맞춰지는 거죠. 위탁 기간의 일정 종료일은 10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은 그러니까 23년 1월 6일이 끝인데 그 전에 마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원격교 수업 참여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학생 출결 편성만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출결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23년 1월 6일인데 그 기관이 2월 말까지 운영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학생만을 위해서 별도의 졸업장 배부가 안 되거든요. 졸업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1월 6일 이후부터 1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하려면 여기 기간에 대해서 교육활동 내용이 추후에 위탁기관으로부터 뭐 출결이 됐던 아니면 창체가 됐던 자료가 송부될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즉 졸업일 이후에 위탁기관에 어떤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 발행 여부는 해당 학교 소속교회에서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관위 심의 통해서 학교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 졸업생 관련해서 이렇게 졸업식도 치르고요. 나중에 또 진급 처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졸업생에 대해서 학적 반영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순으로 보통 진급 처리도 하시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럴 경우로 해서 위탁 기관과 조율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당되는 전형 주세요라고 해서 거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2월 말인데 나중에 진급 처리도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되는데 학교의 어떤 이렇게 행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조율 과정 거치셔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이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일자 같은 경우에는 원격교 졸업일자를 처리하면 됩니다. 네, 나와 있죠. 자, 출결 등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결은 자, 최종적으로 위탁 학생들에서 출결이 반영되는 건요. 여기 출결 관리. 출결 관리에서 3월 달이다, 4월 달에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탁기관으로부터 출결 공문 받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몇 가지 내용 또 가져왔거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학생 재정교에서 수학학생 편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교시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행사 코드에서 등록된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 전체 시간표에 반영할 경우에는 창제활동 영역에서 해당 학생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이게 담임선생님란에서는 보여지게 돼요.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위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에, 3월, 늦어도 3월 중반에는 다 이제 위탁기관과 계약책을 내고 거기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제적교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수강생 편성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출결 편성만 잡는다는 거랑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보는 건데
그래서 수강생 편성을 보통은 대부분 다 빼놓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위탁 학생들이 원력상 어,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오게 되면은 그때 이 위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이 본교에서 하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행사 코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행사 코드 잡아서. 그래서 가끔씩 담임선생님께 질문을 하셔요. 이 학생은 자율활동에 진로활동에 뭔가 해당되는 거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뜬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일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교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에 있는 것도 자료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위탁 학생 경우에 위탁할 때까지 제적기 수업 일수와 위탁기 수업 일수 합산해서 속에서 수기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체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려서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창체 누가 기록까지 올 거예요. 근데 누가 기록에 대한 건 아니고요. 이수 시간의 초과만 넣습니다. 그것도 나이스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기도 위탁 학생의 출결 자료를 등록한 후에 자, 반별 월출과 막은 걸린 세 당원의 월출을 취소한 경우에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결자 추정 수정은 여기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더 갖다 놨고요. 출결 등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반에서 담임선생님께서 먼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그 반에 대해서 반별 월출과 마감 관리해서 해당 월 마감하시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그 달에 대해서 그 다음 달 며칠 이내에 보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출결자를 확인하셔서 여기 학적 탭에 있는 출결 관리에서 넣으시고요. 합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은 질의응답이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학생이 위탁 기간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출결 자료를 삭제하는 확인창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되는 출결 자료를 모두 삭제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정하는 월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기간의 종료가 12월 27일인데요. 11월 22일자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11월과 12일 자료만 삭제한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도 복구에 해당되겠죠. 원래는 2학기 때 12월 27일까지 꽉 차서 와야 되는데 어떤 사정인지 중도에 오게 되는 경우, 그래서 한 달 정도 앞서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종료제 변경하시고 해당되는 출결 자료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등록인데요. 여기도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나이스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 학생에 대해 성적을 등록할 때 보통은 위탁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학교의 성적계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성적계 선생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성적 탭에서요. 성적 처리가 요 선행 작업에서 지금 지금 공항도 있네요. 됐죠? 네. 네. 다른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랬을 때 학기 말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학기 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학기 말에 대한 성적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 학생에 대해 성적을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성적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여기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1학기 말에 대한 기준명이 그러니까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면은 이제 위탁 성적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은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중요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성적 등록인데요. 이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쭉 보셔도 되는데 좀 헷갈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만 드리는 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1학기 말에 대해서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직업위탁 관련해서 네 가지의 절차형 메뉴 중에서 등록과 자료 관리 활용한다 했잖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보시겠습니다. 학기 말쯤 오면 어, 자,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9, 1번 학생, 그래서 성적.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다른 선생님께서 한번 넣어 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여드릴까 해서 제가 하나 예시로 좀 하는 거고요. 과목 추가를 합니다. 예, 과목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목 추가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탁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교과 2거든요. 전문교과 2 과목인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예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끔씩 그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과목군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 자, 이거 눌러보시면 일반, 진로선택, 체육예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해야 되냐? 전문교과 2 과목인 건데 과목 공부 어떻게 되냐라고 질의 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목군 구분은 예체능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일반과 진로 중에서 어떤 걸 하냐 했을 때 이 전문교과 기초과목, 실무과목, 즉 전문교과 2에 대한 과목은 5단계로 하거든요. 따라서 5단계에 해당되는 일반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목 추가해서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요거로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편제구는 과목은 전문교과 투죠, 전문교과 투고요. 지금 항공기 기체정비라고 하는 과목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과가 기체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기계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기계를 누르시고요. 그럼 편제가 기계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항공기 기체정비 쳐볼게요. 항공기 기체정비 하고 엔터를 치시거나 과목 찾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해서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위수가 지금 5단이잖아요. 그럼 5단위 맞춰서 넣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능력단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일종의 그냥 아주 거치게 말씀드려서 수행평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능력 단위가 지금 항공기 기체 기본 작업, 항공기 배관 작업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위탁 기관에서 송부한 그 성적 자료에 맞게끔 넣으시면 되는 건데요. 행추가에서 요 능력 단위에 대한 과목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류 검색에서 지금 저희가 이죠. 기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기 기체 정비입니다. 그러면은 쭉 내려가서 항공기 기체 정비 네, 여기 찾아서 그럼 여기서 또 해당되는 거 항공기 기체 기본 작업, 항공기 배관 작업 찾으셔야 돼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보통 능력 단위 검색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항공기 기체 기본 작업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나타나죠. 근데 보시면 능력 단위 코드라는 게 있고요. 가장 여기는 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14, 16, 17은 가장 최신에 있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위탁기관에서 가장 출시되는 게 맞긴 맞는데 위탁기는 송부한 그 자료의 능력 단위 코드와 여기 나타나는 능력 단위 코드가 일치하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항공기 기체 기본 작업이 지금 단위수가 3단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도 또 하시면 되는 거죠. 아래도 항공기 배관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추가해서 찾아 넣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학기 초라든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성적 주실 때 여기 위에 있는 과목을 항공기체정비 이런 과목은 실무 과목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항공기체 기본 작업, 항공기 배관적 이런 것들 능력 단위라고 부르는데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이렇게 편성 하든가 아니면 능력 단위 없더라도 실무 과목이라도 있는 건가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은 가끔씩 위탁기관에서 능력 단위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과 교과 세트. 그런데 기재요령에서 학교 생활 기록 기재요령에서 몇 년 전부터 능력 단위는 교과 세트 넣는 것이 선택 사항인 거고요. 실무 과목은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무 과목에 대한 과목이 없다면 능력 단위를 보내줄 경우에는 교과 세특을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탁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해당되는 실무 과목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사전에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에서 도저히 그냥 능력 단위밖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입력은 하시되 나중에 근데 세특은 적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기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토탈 전체 합쳐서 세특은 500자, 즉 1500바이트 이내여야 됩니다. 네, 각각이 아니라요. 그래서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다 합해서 1500바이트 이내에 된다라는 거 확인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해당되는 내용 맞게끔 여기서 이제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무 과목과 그다음 스타프시 되어 있는 능력 단위 다 합쳐서 15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글자 수가 넘는다, 초과한다라면은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려서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합쳐서 1500바이트 500자 이내로 좀 맞춰달라고 위탁 기관에 안내를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먼저 조율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나와 있죠? 이렇게 있는데. 네. 두 가지 방법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분류 검색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빅네트를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네, 여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이제 여기 있는 안내자료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나이스 스노 서버지만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자료랑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점수가 있어요. 원점수는 정수여야 합니다.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여야 되는 거죠. 가끔씩 어떤 위탁 기관에서 이 원점수에 해당되는 점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수로 해서 다시 달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성취도 되어 있고요. 소자 등급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예, 넣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내용을 더 가져왔는데요. 좀 진하게 표시된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단위는 나중에 여기에서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생활 자격증 이쪽에서 조회가 된다는 거죠. 실무 능력 단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넣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예요. 기초 과목도 있어요. 기초 과목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능력 단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자, 능력 단위만 송부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교과 세특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과목까지 같이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정 능력 단위밖에 없다 하는 경우는 교과 세특을 못 넣는 거죠. 기재 요령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 복교 시 성적 처리 방법이죠. 어, 보시면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올 수도 있고요. 2차 지필 이후에 올 수도 있는데요. 학기에 따라서 학기에 그러면 1차 지필평가 왔기 때문에 본교에서의 그 재학생들 다 시험 쳤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본교에서 소속교죠. 거기서의 시험 이후에 왔으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학기만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성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관이 심의 여셔서 인정결시 100%, 기타결시 80%, 미인정결시, 학관이 해당되는 학교의 그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어, 뭐 유사 과목 성적 인정 방법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전문교과 투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해당되는 과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시 유형을 선택해가지고요 넣고요. 2차 제필평가 이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위탁 기관의 삭기만 성적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과에 열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유사 과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Q&A입니다. 위탁학생이 전출 예정이다 했을 때 위탁기관에서 1차 비평가만 실시해서 해당 성분 송부한 상태다. 어떻게 되냐라고 나와 있죠. 위탁학생의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과목 성적은 학기말 성적만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이 집필평 성적을 전입교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어, 위탁 학생의 전문가 2 과목에 대해서 실무 과목이라든가 능력 단위에 대해서 세특사항인 거죠. 네,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어, 자, 세특 관련해 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을 넣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뭐 이렇게 실무 과목과 그쵸? 스타 표시되어 있는 능력 단위가 있다. 각각 있다. 각각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대괄호가 있고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걸 다 없애고요. 음, 없애고 항공기 기체 정비라고 하는 실무 과목에다가 능력 단위 세트를 아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직접 구분자 넣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괄호 넣고 능력 단위,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지금 잘못 눌렀네요. 어, 실무 과목 네, 능력 단위에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대괄호 하고 항공기 기체 기본 작업 능력 단위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 실수되네요. 네, 그리고 능력 고 이렇게 항공기 기체 기본 작업 이렇게 하고 지금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넣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과목 따로 능력 단위 따로 넣는 게 가장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 합쳐서 500자 이내 됩니다. 이거 각각 500자가 아닙니다.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 다 합쳐서 500자인 거예요. 그래서 500자가 초과한 경우, 즉 1500바이트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된 위탁 기관에 다시 말씀하셔가지고요. 재송부 받으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네, 넘어갈게요. 말씀드렸고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동아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체 같은 경우에 이제 1학기 말 정도에는 학기 말 성적 처리하는 즈음에 이제 오겠죠. 그런데 그러면 자 자료 관리에서 네, 여기서 뭐 창체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자율활동 오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이런 거에서 세세하게 그 누가 기록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합산된 이수 시간만 넣고요. 그리고 특기사항 같은 것도 거기 주는 대로 잘 넣는데 다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준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재생 안 되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송부 받으시면 되고요. 네, 다른 것들은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담임 선생님이 창체에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창체에서 네, 자율활동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입력이 되시면 거기다 입력을 하시고 하면 이렇게 떠요. 뜨고 그다음에 진로활동 그럼 이렇게 떠요. 딱 떱니다. 하면 되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씩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 연준형 서버가 1학기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요. 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잠시만요. 이 학생에 대해서 1학기 때 동아리 넣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랑 다르게 동아리는 이제 파란색 돼 있는데 동아리 넣어줘요. 그래서 넣었죠. 2학기 때 만약에 여기 보시면 향토 탐방반이라 되는데 동아리 명이 동일한데 여기 이수 시간이 더 2학기 되는 데 이수 시간도 있고요. 2학기 되는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넣으려고 하면은 2학기 때 이게 비활성화 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같은 동아리인데 행 추가해서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2학기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제가 지금 돌릴 수 없어서 그런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생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동아리 활동 관리 담임용이라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관리 담임용 에 들어가셔서 이를 아까 전에 지금 강의 1번 학생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2학기 지금 현재 이제 2학기라고 한다면은 어, 나타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지금 그거를 여기서 삭제하시는 겁니다. 해당된 동아리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삭제하시면 이제 어, 자, 다시 보시면 자료 관리에서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창체에서 지금 2학기라고 한다면요. 2학기 지금 이제 1학기만 보여주는 건데 2학기를 한다면 1학기 때 아까 거기 삭제하게 되면은 여기 내용이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그럼 입력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음, 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위탁기관의 1학개월 동아리 활동 이수 시간 및 특기사항을 행사적으로 삭제한 다음에 동아리 활동 관리 단임용 있죠? 한 다음에 2학기 때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용 서버에서 2학기가 지금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좀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봉사활동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장소 민 또는 주관 기관명에 가로대 학교 있죠? 해당된 위탁 기관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 없고요. 종종 그 위탁기관에서 봉사활동 내용도 오더라고요. 네. 제적교에서 자율활동 반영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제적교에서 진로활동 마찬가지예요. 위탁이라고 하는 별도의 탭이 있거든요. 가져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한번 내용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세요. 네. 자, 그리고 음, 네.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아리 있잖아요. 2학기 때, 1학기 때 동아리 명도 동일한데, 이수 시간과 어떤 활동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1학기 때 입력했던 그 동아리 명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학기 송번 동아리 활동에 1학기 동아리 활동 시간과 특기사항이 추가됐는데, 비활성화되어 있다. 어떻게 추가하느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 동아리 활동 단임용에서 해당되는 내용 삭제하신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보통 저도 그런데요. 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에 뭔가 삭제한다는 거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주저하지는 않으시고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내용대로 삭제를 하시면 1학기 내용이 활성화돼서 넣어서 그러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리 단임용에서 삭제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여기 내용이 활성화될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장자료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어, 대개의 경우는 없는데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수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교내 있죠. 네. 교내 교회 구에서 교내로 하신 다음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급별 수상관리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학급별 수상관리 탭. 이 내용은 뭐 간단하니까요. 네. 할 수 있고요. 학급별 수상관리 탭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상생번호 자동체번호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되고 수여기간 역시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장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게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 교육에 대해서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 입력하고 뭐 하는 내용 있잖아요. 하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연수 내용을 쭉 확인하셨으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 제가 잠깐만요. 그 2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 교육과에서 해당되는 내용들 안내가 왔고요. 거기에 이제 업무 매뉴얼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샤르랑 위탁교육 과정에 대해서 하는 업무 매뉴얼까지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 이제 하시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마다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메신저 통해서 연락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예, 여기까지만 일단은, 기록을 하겠습니다.